아, 반갑습니다. 오늘 기술 독립군 173차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IoT부터 시작해서 AI까지를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하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매직 애플의 최재규 대표님을 힘찬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매직애플 최재규입니다. 오늘 저는 생성형 AI 기술 이해와 협업 적용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인데요. 아유, 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인데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작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좀 발전을 하면서 저희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탄생 배경과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은 이런 생성형 AI 활용 전략에 대한 저희가 실제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디지털 TV 개발하는 업무를 좀 했었고요. 그 업무 하면서 인베디드 관련된 개발을 하다가 그 반도체에다가 그 보안 솔루션 올리는 작업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가 터져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좀 드랍되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모바일 플랫폼, 지금은 이제 타이젠으로 이름 바뀌었는데요. 그 타이젠 플랫폼 이전 버전의 그 개발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클라우드라는 걸 발표하면서 삼성의 S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TF에 합류하면서 클라우드를 2009년부터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그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2012년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창업을 해서 관련된 다양한 뭐 IoT나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뭐 제품 개발, 컨설팅 교육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매직에코라는 회사는 2021년도에 이제 좀 이런 생성형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개발자 양성이라든지 기업이 필요하는 실제적인 그 MVP나 POC 관련된 솔루션을 좀 만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회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요. 지금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신기술에 대한 열풍이 불었었고,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직후부터.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의 뒷모습을 잘 보면 이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인 것 같은데요. 유럽에 전쟁이 나서 유럽에 그 가스를 공급하는 러시아 대신에 유럽의 가스를 지금 미국이 공급하면서 세계 1위 석유 생산국이 이제 미국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 기준으로 세계 1위 밀 수출국이 러시아였는데 지금 흑해가 막히면서 지금 세계 1위 밀 수출국도 역시 미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사실 지금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없던 돈이 생기는 상황인데 여기에 기술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생성형 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투자한 오픈 AI라든지 또는 지금 그 페이스북이 만들고 있는 뭐 라마라든지 구글이 만들고 있는 제미나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좀 굉장히 그 뛰어난 성능의 이런 생성형 기술들이 대규모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구글에서 개발한 이제 제미나이 데모 영상이었는데요. 뭐 영상을 편집했다 조작했다 해도 이슈가 많이 있었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 이제 좀 몇 가지 시사점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멀티모달이라는 걸 All right. 지원하는데 Testing Gemini. 이 Here we go. 사람처럼 뭐 사물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비전이죠. 눈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소리를 인식하는 이런 멀티모달 기능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 그 작년 11월에 이제 오픈 AI에서 GPT-4V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 제미나이를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스타트업 멸망의 날이다. 뭐 오픈 AI가 기술 발표할 때마다
스타트업, 기술 스타트업 수백 개가 증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하다못해 이제 어제 새벽에 또 오픈 AI가 발표한 지금 소라, 생성형 동영상 생성하는 소라도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너무 소라의 파급력이 커서 이제 한쪽에 묻힌 감이 있긴 하지만, 제미나이도 지금 1점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걸 10,000,000 토큰까지 키워서 굉장한 기술적인 진보를 지금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유관 기술을 개발했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순식간에 시장에서 증발되는 일을 보는 그런 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휴메인이라고 하는 최근 미국의 기술이고요. IT 기업이 잠깐 한번 VI라는 보시면은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했는데요. 카드보다 작은 사이즈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그 고위 임원이 나와서 창업한 이런 그 젠 AI 기술을 활용한 엣지 디바이스인데요. 이런 생성형 기술을 아예 그냥 새로운 폼팩터에 집어넣자. 그래서 이런 휴메인 같은 폼팩터, 그 다음에 뭐 이어폰에도 집어넣자, 뭐 반지에도 집어넣자,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에서 그 엣지 디바이스, 특히 추론용 칩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눈부시게 발전. 미국에서 이렇게 실제 주행 중에 있고, 이 주행 중엔 택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생성형 AI 기술 속도를 보면 제 생각엔 뭐 2, 3년 지나면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지난 1월 달에 발표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테슬라의 그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는 요즘에 머릿속에 그 제 지인 말에 따르면 오직 로봇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그 옵티머스라는 로봇인데요. 지금 보시면 인간용 로봇이고 키가 170cm 정도의 이런 마치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시장 목표가를 2만 불로 맞춰서 시장에 판매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테슬라 공장에는 사람을 빼고 로봇을 대체하겠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좀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새로운 형태의 로봇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1월 달에 좀 발표가 돼서 핫 이슈가 됐던 알로아라는 오픈소스 로봇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알로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잠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 요리를 하는 이런 로봇인데요. 뭐 잠깐 영상을 보시면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뭐 이런 요리 로봇 하는 것들은 뭐 우리나라의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요즘에 설치됐다고 얘기하지만 얘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리고 이런 범용적인 기능을 갖춘 이런 로봇을 그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로봇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스탠포드에 재학 중인 이 세 명이 이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서 이 로봇에 관련된 부품들에 대한 리스트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링크가 다 공개되어 있고 그 부품 가격은 뭐 3,000달러 정도 되고요. 이거를 조립해서 이제 생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는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요리하는 거, 계란 후라이 하는 거, 뭐 커피 그 잔에다가 그 와인 따르는 거, 뭐 엘리베이터에 짐 나르는 거, 뭐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빨래 개는 거, 뭐 이런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로봇이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봇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로봇은 어떻게 학습하냐면 뭐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 기술 중에 핵심인 퓨샷이나 거의 제로샷에 가까운 그런 학습 방식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사람이 실제 저 뒤에서 얘가 해야 되는 학습을 한 40번에서 50번 정도 반복을 시키면 주위 환경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실제 그 변화를 수용해서 사람이 의도하는 형태의 저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생성형 기반의 오픈소스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그 굉장히 딥하게 로봇에 관련된 부분을 개발했던 회사들도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타격을 굉장히 세게 받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한쪽에서는
기존에 이제 지금 생성형 AI 기술 중에 방향 중에 하나가 마치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거. 작년에는 말을 하고 글을 쓴다라고 사람들이 놀랐지만 작년 연말과 지금 현재는 이제는 얘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어내. 근데 동영상의 퀄리티가 뭐 사람이 만든 거랑 거의 수준 차이가 없어.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로봇이 옵티머스 같은 고급진 로봇과 그다음에 이런 특정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알로하 같은 로봇이 투입된다면 실제로 이제 기업이나 우리 일상생활에 대혁신이 벌어질 걸로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그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의 형태의 가장 중요한 기술의 인프라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 기술이고 그 생성형 AI 기술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이런 생성형 AI를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반도체 인프라입니다. 그중에 현재 가장 유명한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뭐 지금 엊그제 아마존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뭐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회사가 돼버렸는데요.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이런 생성형 학습에 관련된 칩 중에 H100 라인업이 있습니다. 특히 H100은 메타에서 공개한 파이터치라고 하는 알고리즘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최적화된 걸로 정평이 나 있는 칩인데요. 이 메타가 1년에 TSMC를 통해서 50만 대가 생산할 수 있는 TO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이 50만 대 TO 중에 여기 보시는 115만 대, 15만 대를 각각 MS하고 메타가 이렇게 선주문으로 가져갔고요. 이 선주문한 거에 곁들여서 올해 1월 달에 메타에서 아예 그냥 H135만 대를 90억 달러 투입해서 선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올 연말까지 24년 연말까지 작년에 구입한 15만 대 그리고 지금 구입한 35만 대 그리고 이전에 구입해 놓은 10만 대를 동원해서 총 60만 대의 엔비디아 H100 생성용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빅3들이 이런 인프라를 거의 다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자원도 사실 이제 경쟁이 거의 끝난 상태고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위에 클라우드가 올라가 있고 이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디바이스 사용자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MS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라는 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해서 거의 자회사처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오픈 AI의 언어 모델을 MS의 그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작동을 시키는 인프라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윈도우라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세계 수십억 대의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시스템에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을 공짜로 지금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접점이 윈도우 머신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반대쪽에 있는 구글이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미나이라고 하는 또는 엔스로피라는 투자한 회사를 통해서 이 언어 모델을 확보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하는 갤럭시 24에다가 이 탑재하는 엣지 디바이스 형태로 탑재하는 걸 발표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 2억 명 이상의 신규 사용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디바이스 접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제 메타가 이제 어디로 움직일지가 관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도 지금 라마 3라고 하는 강력한 언어 모델을 지금 곧 출시한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메타도 자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H100 인프라를 60만 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엣지 디바이스를 뭘로 줄지가 이제 관건인데 제 생각엔 아마도 애플하고 제휴를 맺어서 뭐 아이폰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출시된 비전 프로 그리고 자체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퀘스트 3 같은 이런 그 메타버스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디바이스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아마 대규모로 하반기부터 비즈니스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드는 생각이 지금은 마치 2010년도가 재현된 느낌인데요. 2010년도에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이 한국에 출시될 때 그거하고 비슷한 거 만들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도 아이폰 만들 수 있어. 뭐 저도 사실 삼성전자에서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그런 업무였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지금 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면 그때 아이폰하고 똑같은 거 만들겠어라고 했던 회사는 지금 한국에
삼성전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도 사실 뭐 그 당시 개발했던 바다라든지 SLP라든지 뭐 타이젠이 있긴 하지만 사실 경쟁에서 이미 밀려가지고 구글에 올라탄 거죠. 그래서 그 시장에 사실 2010년도에 열렸던 모바일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생태계에 의해 요즘에 이제 소위 그 MZ 세대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네카라쿠베 당토 같은 새로운 회사들이 탄생해서 올라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위에서 뭐, 우린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중고 거래를 할 거야. 그래서 뭐 당근마켓을 만들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뭐 결제하는 거를 혁신할 거야. 그래서 뭐 토스뱅크를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지난 10여 년간 만들어져서 그런 기업들과 일자리가 대규모로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이번에는 판이 굉장히 커졌는데 역시 비슷한 형태로 생성형 AI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이 위에다가 뭘 올려서 어떻게 비즈니스 가치를 올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이런 생성형 기술을 써서 뭐 기업 수요 맞춤형 이런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980년도에 이제 기업 데이터를 모으자. 그래 전산화하자. 그리고 90년도에 개인들한테 PC를 보급하자. 그리고 2000년도에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연결하자. 그리고 2010년도에 모바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회장님이 이제 소개시켜 주셨는데 어찌저찌해서 2012년도에 IoT라는 아이템을 창업을 하고 뭐 2013년도, 14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미래부에서 이제 사물인터넷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10년 후 미래가 지금 미래하고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IoT가 안 됐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 최근에 등장한 생성형 기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내용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4년 전에 공개된 영상인데요. 달리라는 유명한 아티스트를 AI로 복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달리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달리 뮤지엄에 가면 이 달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 달리의 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달리 뮤지엄이고요. 이 뮤지엄에 가면은 달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거죠. 키오스크 안에. 근데 여기 키오스크를 누르면 이 다른 뮤지엄하고 다르게 이 뮤지엄에서는 달리하고 말을 섞을 수 있다는 거죠. 자연어 처리를 이용해서. 근데 이 당시에 자연어 처리는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주요 이슈가 됐던 이유는 이 달리 뮤지엄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그 경험이 뭐냐면 달리가 이 방문객한테 그 셀카를 찍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셀카를 찍어서 저 찍은 사진을 그 이 셀카 찍은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고 전달된 사진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교감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UI UX 경험을 제공한다가 이 영상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지난 몇 년간 이제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현실화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적인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어제 이제 공개됐던 소라 영상인데요. 저 달리 뮤지엄에서 만들고 싶었던 내용들이 이제는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형태의 프롬프트를 간단히 써주면 그 이런 형태의 1분짜리 동영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어제 그 오픈 AI가 발표한 논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하고는 거의 차별화가 없는 상태지만 여기다가 고급진 데이터셋을 대량으로 학습시켰더니 이런 거 얻을 수 있었다라는 시사점이 있어서 지금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거는 사실 데이터만 충분히 있으면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자연스러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게임 엔진인 유니티 5를 이용해서 이런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할 건지, 그리고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초대규모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그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안 되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요즘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이런 전체적인 기술 인프라가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은 그런 기술들이 다 각자 도생 형태로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의 기술적인 그 수준이 이제는 어느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뭐 웹, 모바일, 사물 인터넷 기술들도 이제 굉장히 시장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싸졌고 이 기술적인 진보가 많이 있었고요.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지난 코로나 시국에 전국 전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위주로 하는 이런 데이터 분석 기술도 굉장히 고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환경에서 팔 수 있는 이런 신뢰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미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 통신 저장 분석 판단 액션을 통해서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시장에는 시간 비용 저렴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사 데이터를 이제 GPT를 학습해서 뭐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금융 쪽에서 현재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 MS 같은 경우에도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쪽에서 가장 큰 혁신이 곧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등장한 이후로 최근 급가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인공지능이란 이야기가 뭐 30년, 40년 전 인공지능부터 뭐 엊그제 새로 나온 인공지능까지 혼재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을 40년 전에 나온 룰 베이스로 설명을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이라 하면 엊그제 나온 빅모델 기반의 뭐 제로샷 퓨사의 인공지능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기술 중에 이제 그 요즘에 생성형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이 아니라 발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2017년도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오픈 AI가 처음 할 때 이런 RLN이라는 언어 모델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가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를 적용해서 얘네가 GPT를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학습량을 늘려서. 근데 이 GPT를 했더니 이제 성과가 다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업체가 고민을 했거든요. 이 대규모 데이터를 넣으면은 성능이 확실히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집어넣고 한번 학습시키는데 돈이 수십억씩 깨지는데 이거를 위험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이 아무 그뭐 앨런 그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실 뭐 게이고 뭐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질러 본 거죠. 질렀는데 성능이 좋아지더라. MS에도 투자받아 더 질렀더니 성능이 더 좋더라. 그러면서 사실 21년도에 이제 22년도에 GPT 3.5를 MS에서 대규모 투자받아서 오픈하면서 핫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챗GPT가 22년 11월에 등장하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꾸준하게 늘리면서 굉장히 안 되던 새로운 형태의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을 키우면서 데이터를 키웠더니 안 되던 게 이제 막 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것들의 영감을 받아 수많은 회사들이 달라붙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런 모델들이 지금 만들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버전을 작년 12월에 발표했지만 뭐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사이에 제미나이 1.5로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어제 발표를 했고요. MS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를 통해서 GPT 터보를 지금 발표했고 GPT-5가 이제 곧 또 출시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림포스라는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고 이런 걸 바탕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올드한 기술로 인식되는데요. 특히 손글씨 인식하는 거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영상치를 전공했지만 굉장히 이제 진부한 아이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잘 안 됐죠. 그러다가 딥러닝이란 기술이 나오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LLM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인공지능은 알파고였는데 저는 엔지니어 관점에서 알파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파고의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GPU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파고 리에서 이제 알파고가 정점에 달았을 때 이 GPU를 덜어내면서 여기 보시는 TPU라는 코럴이라는 TPU가 있는데요. 이 TPU를 4개를 가지고 바꾼 거죠. 이 T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럴.io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칩 가격이 패키징 가격이 25불이 채 안 됩니다. 이 4개면 100달러만 있으면 알파고보다 훨씬 좋은 알파고 제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LLM 모델도 이 알파고와 시리즈 했던 방향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HB 같은 고성능의 GPU를 가지고 언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실 엣지단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이 제가 투자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 건 역시 TPU를 갖고 있는 그 구글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TPU를 탑재해서 작년 10월 달에 구글의 그 픽셀 8이라는 폰에다가 그 제미나이를 탑재시켜서 출시를 했고요. 그 출시된 버전을 좀 더 버전업 시켜서 올해 1월 달에 갤럭시에 추가로 탑재한 거죠. 그래서 이미 엣지 LLM 디바이스에 TPU를 탑재해서 뭐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시장에 한 올해 안에만 2억 대 이상 풀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이런 엣지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인공지능 생성 생태계는 이런 추론용 또는 학습용 반도체 시장과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산업의 변화인데요. 그런 산업의 변화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유사한 거 만들려고 했던 아마존의 그 에코라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한계들을 최근에 생성형 AI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건 뭐냐면, 이 논문이 좀 재미난 논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이런 예측된 미래들이 뭐 이제 좀 잘 전망이 안 되잖아요. 그 전망 안 되는 것들을 좀 전망할 때 기존에는 전문가 몇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 논문의 핵심은 생성형 인공지능 가지고 각자 인성을 부여하자. 인성을 부여해서 그 너는 CTO가 무슨 역할을 부여해서 이 생성형 AI 시대에는 속도를 엄청 빨리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돌려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자. 그랬더니 실제 사람의 그 생활 패턴하고 매우 비슷하고 뭐 사람의 회사처럼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실질적인 추론하는 거를 만들어 봐야 된다. 라는 논문이 발표됐고 이런 논문 발표한 친구들이 최근에는 회사를 창업하는 그런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성형 관련된 기술로 뭐 글자를 가지고 만드는 거,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는 회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최근에 비디오 엊그제 소라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회사들이 타격을 엄청 세게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술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좋은데 그러면 이걸 갖고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 변화 시대의 가장 어려운 점은 2000년도에는 사실 웹이라는 기술만 있었는데 지금 2010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뭐 젠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장의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지망생들,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는 신입들은 사실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을 선택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격한 IT 기술 혁신으로 기업 업무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DT 기술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솔루션인 PBT를 만들고 있습니다. PBT는 프로젝트 베이스 테스팅, 트레이닝, 토크닝의 약자인데요.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역량을 진단을 바탕으로 각자 개별 맞춤형의 역량 향상의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걸 제공해서 기업의 수요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기업 맞춤 MVP 클리닉을 통해서 기업의 수요를 알아내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현재 저는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PBT의 핵심은 진단 양상 검증인데요. 사전 역량 진단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실제 필요로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인 리터러시,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인 분야별 코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마스터 코스를 이용해서 그 단계별로 진행될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역량에 대한 그 적응이나 역량이 향상을 하는지를 저희가 검증 및 리포트하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쉽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론 베이스보다는 현업의 프로젝트 기반의 역량 진단 향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업 연관성이나 빠른 성능 및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방법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네이버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POC를 1년 이상 진행을 했고요. 그런 POC를 진행하면서 현재 진단 단계 테스팅과 향상 단계 트레이닝, 검증 단계 토크닝에 관련된 이런 상품들을 만들었고, 저희가 21년도에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인재 검증하는 것들에 대한 POC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의 꼴이라고 그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저희가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걸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나이파에서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클라우드 기반의 대규모 서비스가 가능한 MSA 형태로 지금 구축을 했고, 그 구축을 바탕으로 올해는 이런 다양한 기업이나 그 교육기관에다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 맞춤형, 조직 맞춤형 이런 진단이라든지 그런 진단을 기반으로 한 그런 그 큐레이션을 하는 그런 AI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이 기존에는 시간 비용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을 낮추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입 인재 양성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노드맵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수행 기록하고 역량을 분석해서 검증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대규모로 하고 있는 사례는 네이버하고 같이 그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그 비트 캠프라고 국내에서 가장 오래돼 있는 IT 교육 기관입니다. 이 IT 교육 기관에 저희가 PBT 서비스를 제공해서 실제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보조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보조 도구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도구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데모 영상을 이렇게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기반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만드는 AI 튜터라는 기능인데요. 지금 보통 이렇게 인재를 양성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그 평가 문항을 만들거나 코칭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은 강사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성형 AI 기술, 그중에서도 오토GPT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이런 실제 그 개인 맞춤형 역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생성형 AI 기술로 출제하고 이 출제된 문항을 가지고 개인 역량을 다시 평가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한 클래스에 30명이 있는데 30명 개별 역량에 맞춰서 다 다른 평가 문항과 다 다른 평가 기록을 지금 생성형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한 리포팅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 리포팅 사례도 잠깐 보여드리면 그 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숫자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과정에 입과하면 학생들한테 첫 번째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디테일한 자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근태 자료인데 여기 얼룩덜룩한 거와 그 깨끗한 근태가 있는데 A타입하고 B타입 중에 누가 취업이 되겠냐? 너라면 누구를 뽑겠냐라고 물어보면 다 B를 뽑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자극을 가하고 실제 저희가 이미 누적된 데이터가 300명 이상 있는데 그 사례들을 보여주면 사실 학생들이 전부 다 B타입 형태로 바뀌어서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료 평가라든지 개별 평가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리포트 서식이라든지 내용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성형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한 문항 생성, 개인 맞춤형, 역량 제공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문항 생성기가 있는데 뭐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클라우드 기반의 뭐 데브옵스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그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하는 코스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맞춤형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뭐 개발자 이외의 영역으로 좀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카테고리의 문제를 다 만들 수 있더라고요. 최근엔 저희가 이제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도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 비즈니스를 확대시키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재 양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인재 양성했던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뽑고 싶어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실은 잘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계공학과 친구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전향하는 PBT를 활용 전향하는 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코딩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인데 이런 코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공지능 기술까지 도입해서 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빌리티의 미래가 개인 수용 도와주는 도구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거를 만들어서 한강에 뛰어들어서 임명구조사한테 오케이 사인까지 받아서 현재는 남양연구소에 취업이 돼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있는데요. 그 ITIC라고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음성인식과 이 사례는 지금 전국의 43개 2,000명 석박사들한테 매년 450억 정도의 장학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저희가 PBT를 적용한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이용해서 한 3개월 정도 비대면으로 저희가 자극을 가했고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 우수한 친구들을 채용해서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과기부 차관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기업 맞춤형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MVP 클리닉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MVP 클리닉을 통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할 건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하고 같이 시리즈 A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술 스타트업들 19개를 대상으로 이러한 좀 MVP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MVP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역량 향상 로드맵, 맞춤형 역량 향상, 그다음에 추가 개선 멘토링 코칭이라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이런 기업 구성원 대상의 역량 향상 클리닉을 지금 좀 진행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사내 대학인 마이써니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AI 관련된 콘텐츠 제공 납품한 경험을 갖고 있고 현재는 현대차 계열사인 글로비스에서 이런 MVP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 POC 클리닉이라고 해서 이렇게 교육이나 뭐 자극하는 거 이외에 실제 기업의 수요는 실제 만들어 보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POC를 구축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뭐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는 실제 구축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기업에서는 아예 그냥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제 저희 파트너사인 PSI 컨설팅에서는 이게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량 모델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5천 개 기업에 역량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이 역량을 모델을 만들고 역량을 진단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 회사 역량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의 가장 고가 프로그램이 캘리퍼 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캘리퍼 진단 프로그램은 182문항의 시험을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리포팅을 하는 거를 사람이 기존에 컨설턴트가 했는데요. 저희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컨설턴트 역량을 부여했고 그 컨설턴트 역량 부여한 걸 바탕으로 기존의 전문가가 4시간 동안 문서를 작업하던 거를 저희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하면 2분 내외에 문서가 생성되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절감 효과는 뭐 거의 99% 지금 절감이 됐고요. 비용 절감 효과는 뭐 컨설턴트 연봉이 억대 연봉인데 뭐 하루에 2건밖에 생성을 못했지만 현재 문서 한 건당 생성하는 비용의 원가가
채 1,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이런 좀 저희가 사례를 만들었던 이 회사 대표님들께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이런 기술에 대한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고 최근에는 이런 걸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들을 소개시켜 주신 단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성형 AI 기술이 사실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보여드렸던 경영 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PSI 컨설팅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시간과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 그 다음에 뭐 글로비스 같은 물류 회사의 사례, 뭐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내 1위 PR 브랜드 회사가 있는데 그런 마케팅 사례, 뭐 영업이라든지 고객 서비스 사례에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좀 미래도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런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기업이 원하는 것들을 좀 찾아낸 그 원하는 것들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대학이나 대학원, IT 훈련기관 또는 인재 양성 공급 기업한테 프로젝트 베이스, 테스팅, 그다음에 트레이닝, 토크닝 서비스를 제공을 생성형 AI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지금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지금 우리 채팅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또 한번 좀 쭉 읽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채팅 있어요. 어, 네네네. 자, 우선 제가 몇 가지 좀 제가 우선 느낀 점을 하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네. 우리 인공지능 AI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인공 로봇을 보면서 네, 이 인공 근육이 이제 체계적으로 붙는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굉장히 했고 네, 그다음에 인공 감각에 대한 부분에 IoT 부분을 하시니까 이 세 부분을 굉장히 잘 융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최 대표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지능과 근육과 감각을 넘어서서 인공 심장까지를 저는 블록체인으로 분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네. 부분까지를 우리가 한번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이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 질문 많은 부분은 제가 아까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연구 모임에 우리 이광식 대표님이 초청을 해주셔서 네네. 일단 제가 초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네. 일단 했고 이 부분을 보시면서 답을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개만 찍어 가지고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여기 첫 번째 질문하셨던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2010년도하고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가 됐고 그중에 거의 대부분의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회사들 아니면 그 새롭게 등장했던 회사들이 지난 10년간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사실 뭐 AI 핀이나 로보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거 그리고 저 비즈니스가 실패할 걸로 이제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게 그 방향이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새로운 혁신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의 강력한 빅테크들이 이미 사용자하고 이제 온라인 되는 그런 그림까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모르는 기존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저희도 챗GPT나 이런 거 써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얘가 가끔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생성형 AI를 쓰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검증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문제 출제 봇을 아까 보여드렸지만 문제 출제하는 놈이 있지만 또 반대쪽엔 문제 검증하는 봇을 만들어서 출제와 검증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여놓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이 개입해서 나가기 전에 마지막 검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가 PSI 컨설팅 데모도 보여드렸는데 PSI 컨설팅의 전문 컨설턴트는 현재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냐면 그분은 하루 종일 일해봤자 2건밖에 못 하셨지만 지금은 하루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지만 굉장히 여유 있는 다른 일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성령으로 초안을 만들어 드리면 그분은 몇몇 군데만 딱딱 찍어서 그 부분만 고치시거든요. 아니면 부하 직원한테 그 부분을 수정하라고 가이드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가 가짜 정보 만드는 거는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필터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의 최종 검수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 해주셨는데 뭐 AI 빅테크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 주셨는데요. 제 생각엔 현재 국내에서는 뭐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네이버 클라우드 이외에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뭐 나머지 거의 모든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2010년도에 봤던 거의 20개 회사의 운명을 따라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티 캠퍼스와 현재 협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베트남 진출 때문에 하노이에 가서 그 하노이에 있는 멀티 캠퍼스에 거기 계신 분들하고 미팅한 경험은 있습니다. 혹시 협업 포인트가 있으시면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빅5 역량 진단하는 거는 이미 다 자동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 진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자동화로 이미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일단 저희의 목표는 그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 게 사람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최근에 생성형 AI 기술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진단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지금 찾고 있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희 진단 프로그램의 핵심은 보통 우리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문진을 하시고 그다음에 간단한 내용들을 보신 다음에 처방전을 써주시잖아요. 그 리포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어디 가서 약 사 먹고 누구는 저 병원 가서 뭘 치료받고 누구는 뭐 뭘 또 하고 뭐 이런 식의 가이드를 해주는 게 사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진단의 방식이고 그 뒤에 실질적인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요. 그런 해결은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좀 핏이 맞는 그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가지고 하고 있고요. 남녀 중개업이나 부동산 거래에 적용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뭐 이미 하고 있는 회사들이 미국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전방위적으로 곧 많이 확대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거짓말을 잘하는 생성형 AI 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타로점 보는 거를 AI 적용해서 만들어서 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회사가 이미 국내에서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관련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성 기반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그 PSI 컨설팅이 갖고 있는 35년 동안 누적돼 있는 인성 검사에 관련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좀 AI 기술을 적용해서 최대한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로 낮추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소프트 스킬에 대한 역량 진단을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 진단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기업에서 35년 동안 누적된 검증된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좀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신경 쓰고 있는 건 테크 역량 진단을 하는 건데요. 테크 역량 진단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문항 출제 봇이라든지 뭐 일종의 AI 튜터 같은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좀 역량을 추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지금 추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 분야 인재 양성에는 제 생각엔 뭐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굉장히 많은 혁신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관련된 그 부분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의 협업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사례가 없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지역 혁신 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싶은데요. 이런 기회를 같이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채팅방에 올라온 거니까 아까 손 들어주셨던 박진우 교수님 질문해 주세요. 예, 사실은 어저께도 상당히 그 정부의 높은 분하고 조찬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제 얘기 들립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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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이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4위 수준까지는 되는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최근에 혹시 유튜브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그 인공지능 박 교수님이죠? 네, 예, 다시 마이크요. 예. 후배 그 아는 교수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나름 우리가 잘 방향만 잡으면은 그래도 빅테크하고 경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전문가들이 그걸 검증해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시는 거 굉장히 성공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할루시네이션만 해결하면은 이거는 신뢰도를 올리면은 그런 검증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전문가들한테 블라인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99%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네네.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는지. 예, 예. 저희도 지금 뭐 저희 사실 네이버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네이버에 그 네 개밖에 없는 교육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사실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기술의 수준보다는 시장에 수용 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GPT 4.0이 작년 3월에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1년 사이에 GPT 3.0 가격이 4.0 가격이 1000분의 1로 다운됐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지금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기술은 따라갈 수 있지만 그 걔네의 가격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도 적자인데 사실 그 적자를 감내하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이제 사실은 이슈인 거고 물론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하이퍼 클로바 X의 이제 킬러 아이템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니어 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지금 그 복지 차원에서 이제 그 노인분들한테 전화를 돌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한국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사람의 억양이나 그런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걸 갖고 글로벌로 갈 수 있는 특화 아이템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구글이나 그 MS나 뭐 메타가 이미 다 하고 있는 범용 관련된 기술은 제가 봤을 땐 기술적인 엣지보다는 사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사실 그걸 이길 수 있느냐가 사실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전문가 분들이 있으시고 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한국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빨리 올라타서 여기에 관련된 좀 검증된 서비스를 만들고 국내에서 POC를 한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지금 언어 장벽이 이미 깨졌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빨리 나가서 이런 서비스를 선점할 수 있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최재기 대표님하고 본근안에 대한 얘기를 3리운으로서 그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본질이 뭐냐면요. 그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이에요. 어플리케이션에 이제부터는 신경 써야 된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근거가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경험과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 우리들이 서로들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한계가 너무 지금 속도가 빨라서 이게 잠자고 일어나면 뭐 어저께 소라 나온 것처럼 이게 그냥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들 협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의 우리 기술 독립군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올라왔었던 우리 그 모임을 제가 공지를 하고 최재규 대표님을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그 모임에 단톡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지금 아까 김영식 대표님이 자격증 인증에 적용되면 좋겠고요. 제 공무원 채용의 승진협에서 적용관 전부 적용 얘기, 활용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적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우리 최재규 대표님은 저하고 좀 급하게 한번 만나면은 제가 우리 그 GPT-4고 돌리는데 굉장히 전력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전력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아주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네이버 쪽에다 같이 접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의 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대표 개인적으로 저하고 한번 같이 빨리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워낙 오늘 방대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김영인 박사님 짧게 좀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짧아야지 좋아요. 이게 질문이 뭐야? 길면 나중에 가면 무슨 대답은 지금 못 몇, 하거든. 몇 명을 데리고 그 지금 플랫폼을 운영을 하시는 거죠? 누가 지금 투자는 해주시나요? 저희는 지금 저희 직원은 한 15명 되고요. 현재 저희는 이미 BEP를 넘어서서 사실 돈이 그렇게 궁하진 않습니다. 투자는 시드 라운드 투자를 받기는 했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저희 고정 매출이 확실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올해 아마 한 30억에서 50억까지 스케일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인 투자 유치 작업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알아야 질문을 하지. 이게 워낙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가지고요. 이게 알아야지 질문을 하는데 우리 뉴질랜드에서 계시는 빈센트도 오늘 들어오셨네. 뉴질랜드예요?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마지막에 그 정합성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대표님은 어떤 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챗GPT나 이런 LLM 서비스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멀티모달 형태로 지금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합성 관련된 것도 사람도 일할 때 마찬가지지만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팀을 짜서 일하잖아요. 그 팀을 짜서 일하듯이 저희는 좀 LLM 서비스를 여러 개 팀으로 나눠서 역할을 부여하고 그거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검증하고 그거에 대한 서머라이즈 하는 것들에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정합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합성 하는데 각각의 필요한 모듈들의 RAG라든지 기타 등등의 기술들을 좀 도입을 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매직 애꼴이라고 이름을 하신 이유.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 회사가 매직 에코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마술의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뜻이었고요. 이 회사를 매직 에코로 정한 이유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한국에 이제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개발자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상 글로벌하게 검증되어 있는 에콜 40이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에 수입됐습니다. 2019년에 재단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수입해서 현재 이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는 경산에까지 이제 대구 옆에는 경산에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에콜 42에 한국에 수입되고 초기에 학장님이 제 지인분이라 제가 뜻하지 않게 이제 에콜 42 한국화 프로젝트에 좀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관여하면서 인재 양성에 대한 틀을 좀 글로벌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한국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국화 시킨 버전이 PB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영향을 약간 받아서 매직 에콜이라는 회사가 됐습니다. 예. 자, 이제 거의 끝낼 시간이 됐으면 원래 이 부분이 길게 들어지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저기 안 나타나고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모임을 통해서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 좋은 한마디만요. 한마디만요.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해주신 우리 최재기 대표님한테 큰 박수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